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는 와중에 일이 없어서 영상을 일찍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은 우리 개미들에게 기대감만 살짝 한번 주고는 하락하고 마감했습니다. 사실 어제는 한국 시간으로 9월이 끝났기 때문에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9월달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수고가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오늘이 9월 30일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증시가 마지막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9월달은 역대 통계처럼 최악의 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75년부터 2020년까지 과거 45년간의 통계로 봤을 때 9월은 최악의 달이었죠. 올해 평균치가 또 들어가면서 저수치는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통계는 역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결국엔 S&P 500은 2주 동안 8일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정말 참담합니다. 그런데요, 주봉으로 보면 더 참담해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양봉을 제외하고는 최근 여름 랠리 이전에 보였던 하락장과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정말 재밌는 사실은 그때도 7주 동안 고점 대비 17%를 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7주 동안 전고점 대비 17%를 빼버렸어요. 같은 17%라도 이번이 더 무서운 이유는 중간에 한 주라도 상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잡아먹고 똑같이 17%를 하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재들은 건재하고 오늘도 새로운 악재들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를 양전에서 음전으로 끌어내린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소비 지출 PCE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그래도 7월 달에 있었던 발표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을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가 CPI 지수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다른 한 가지가 또 있죠. 바로 근원 CPI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소비 지출도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따로 있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을 한번 살펴보면 오히려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4월 이후로 하락을 하던 이 수치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연준은 근원 PCE를 더 집중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PCE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에너지와 식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번 근원 PCE는 전망치보다도 높았습니다. 인플레 피크아웃이 힘을 받을 수 없다, 즉 틀렸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좀 애매하실 수도 있으니 선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에 들어서면서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상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이 말은 그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준 혹은 파월의 연전연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요즘 연준 의원들이 우리의 금리 인상은 정당하다라고 계속 입을 털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경제 지표상으로는 안 잡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확 줄면서 아직 미국 경제는 조금은 살만하구나 라는 호재와 오늘 근원 PCE가 상승했다는 악재가 콜라보 되면서 짜잔, 금리 인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연준은 자신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해서 얻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은 와씨 또 금리 올리겠다, 증시 하락세가 지속되겠다 하면서 자금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10%를 기록했다고 해요.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베스팅닷컴에서 볼 수 있는 최대 기간의 차트인데요. 현재 사상 최대입니다. 물론 그 사상 최대라는 것이 이미 2020년쯤에 깨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점점 상승하면서 두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뭐가 됐건 숫자에 있어서는 자릿수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주식 혹은 경제지표에 있어서는 더더욱이요. 나스닥 만이 깨진다와 나스닥 11,000이 깨진다와는 그 와닿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나쁜 것일수록 그 의미가 더 크게 와닿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10%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아직 겨울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한 상황에 에너지의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미국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뭐 하나 좋은 게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에 준하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7월 달에 11년 만에 50bp를 올리면서 0%에서 0.5%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 9월에도 또 한 번 0.75% 자이언트 스텝에 준하는 금리를 올리면서 현재는 1.2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10월과 12월에 연달아 0.7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2.75%까지 올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보여줄 만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현재 많은 회사들이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메타 플랫폼즈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감원을 한답니다. 정말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죠. 이게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메타 고속성장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에 창업한 이후로 처음으로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비용 절감과 고용 동결을 동시에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폰에서 앱 추적을 금지시키면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이윤이 줄었기 때문이죠. 페이스북의 대항마인 틱톡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메타버스의 사업 성과가 불투명한 게 또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이 미국 내 콜센터를 한 곳 빼고 전부 다 폐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두 다 자르는 것이 아니고 원격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곳을 폐쇄하면서 또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유지나 보수를 위한 인원들은 축소가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나이키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 좋아하는 나이키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판매량이 적어지게 되니 재고는 계속 늘어가겠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수요가 적어져서 라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공급망 병목 현상, 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나이키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 재고는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많다는 얘기죠. 오늘도 역시 악재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악재란 악재들만 가지고 오니 정말로 피곤하실 거예요. 아니 분명 잘 때는 주가가 상승하길래 기분 좋게 잠들었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곡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도 저는 장기 투자자인 여러분들께 사실에 입각한 희망적인 그리고 기운이 날 만한 말들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첫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차트상에서는 미국 시장은 9월 달에 거의 항상 박살이 나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락하는 달이니까 하락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 중간선거 하는 게 취임 2년 후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한 이후로 중간선거를 한 뒤인 3년차와 4년차 때는 주식시장이 강세장인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올해 11월 8일입니다. 그럼 중간선거 이후에 바로 상승하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기사에서 살펴보면 중간선거 이후 6개월부터 상승의 가속도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무리 못해도 통계로만 살펴봤을 때 내년인 2023년 4월부터는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S&P 500의 통계도 4월 달에는 일반적으로 수익이 크게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제가 어제 보여드린 자료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현재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중 90% 이상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벌어진 이후에 1년 후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이라고 통계로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내년 4월부터는 그래도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통계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S&P 500에 100년 가까운 자료를 취합한 정보인데요. 투자하는 기간별로 수익과 손실을 볼 확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데이 트레이닝을 할 경우에는 수익을 볼 확률은 50%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소 5년의 투자만 해도 주식은 여러분에게 86%의 확률로 수익을 줍니다. 그리고 10년을 하면 94%의 확률로 수익을 주고요. 저처럼 평생 예금 개념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냥 꾸준히 지수에 투자하시면 계좌에서 마이너스를 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모든 통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익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하락에 너무 집중하시고 과거의 나쁜 통계들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면서
왜 이렇게 좋은 통계들은 믿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하시나요? 왜 불안해 하시나요?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식시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내일은 기분 전환하실 겸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차 적응도 완벽하게 끝냈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이번 주말에는 영상 깎는 노인이 되어보겠습니다. 곧 한없이 행복 회로를 돌리는 영상과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에서 응해주신 대로 다 같이 정신 차리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피도 눈물도 없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